저보다도 저희 엄마한테 꼭 필요하잖아요. 저는 그렇지. 다른 걸로라도 뭐 운동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은 사실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 하겠네. 어렵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가 뇌경색이랑 또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막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면 또 힘들어하시는 것도 있고 살이 찌니까 또 막 전당뇨 이런 것도 생기고 네. 이게 가을 되니까 또 엄마가 식욕이 터지면서 맞아요. 최근 들어서 더 찌신 거예요 사실. 아 진짜요? 네. 맛있는 먹거리가 많아서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. 근데 한편으로 억울한 게 이게 살이 아니라 부은 거거든요. 아 맞아요.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는 부은 거예요. 네. 뻑뻑 들어가요. 제가 보기엔 부은 게 아니라 살 같은데. 제가 봐도 어느 정도 붓기도 있지만 분명히 붓기와 살은 좀 다르지 않나. 어머니만 그러신 게 아니라 비만 때문에 치료하러 오는 모든 분들이 맞아. 붓기라고 주장들 하세요. 주장이 되는데요. 네,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. 진짜. 자, 우선 부종과 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근본적으로 성질이 달라요. 부종은 뭐죠? 물이죠. 비만, 살은요, 지방이에요. 자, 여러분, 기름으로 물을 만들 수 있고 물이 기름으로 변하나요? 안 되죠. 안 되죠. 자, 성질은 달라요. 하지만 이 비만과 부종은 반일과 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붓기가 곧바로 지방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부종과 비만은 그 원인과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바늘과 실과 같은 부기와 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이경희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. 자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이번 시간은 쌤과 배우자! 아까 김정민 씨 어머니께서 살이 아니라 본인은 부은 거라고 끝까지 주장하셨잖아요. 네. 자, 이럴 때 내가 혹시 습담증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자, 습담증 좀 낯설죠? 네. 네. 습은요, 말 그대로 습기. 그러니까 체내 수분의 저류를 뜻하고요. 자, 이 담이라는 말, 어깨 담 걸렸다 이런 말 네네. 하죠. 같은 말이에요. 자, 이거는요, 정체된 습기가 병리적으로 변해서 염증 물질로 변한 상태, 그러니까 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자, 결론적으로 우리 몸속의 혈액, 그러니까 혈액과 림프액, 조직액 등의 체액 성분이 변질돼서 발생하는 질환들을 습담증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습담증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뭘까요? 습담증이라는 건 인체 체액이 변한 거라고 그랬죠. 네. 근데 우리 몸은요, 거의 70%가 수액 성분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습담은 그야말로 어디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. 네, 습담증이 아직 생소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한 가지 준비해봤는데요. 자, 여기 양팔저울하고 소민형이 있습니다. 똑같이 생겼죠? 네. 보면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소민형인데요. 자, 이 소민형을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저울에 제가 동시에 올려볼게요. 무게를 달아볼게요. 똑같은 소민형이죠. 똑같은 소민형인데, 네, 어떻습니까? 왜 그러지? 똑같은데. 예, 똑같은 인형인데 한쪽으로 확 기울어 있잖아요. 네. 바로 몸속에 있는 습담 때문입니다. 아. 자, 각각의 소민형을 제가 진찰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뭐가 이렇게 이 차이를 두게 되는지 한번 몸을 살펴볼게요. 자,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때 네. 이렇게 만져보면 일상적인 그냥 사람의 몸이라고 볼게요. 말랑말랑해요. 네, 말랑말랑해요. 자, 습담증을 갖고 있는 소민형이에요. 나 어유. 오, 아, 물이. 자, 어우. 오, 어때요? 자, 지금 보기에도 되게 탁해 보이는 액체잖아요. 네, 몸에 막 무슨 네, 이 무거웠던 소민형에게서는 염증 물질이나 각종 노폐독소가 합쳐진 탁한 체액. 자, 이걸 습담이라고 하는데요. 아. 이 체액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. 네. 즉, 습담증이 있는 사람 몸은요, 탁해진 체액으로 인해서 혈액의 순환도 더뎌지고 또 곳곳에 저류돼서 무겁고 그리고 항상 부었다고 느끼게 됩니다. 아.